관련 욕설, 해결 방책 필요하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이 95% 욕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욕을 줄이기 위해 해결 방책이 필요하다. 근거 하나, 어느 회사에서 개발된 욕설을 자동으로 순환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쩐다라는 표현은 대단하다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둘, 학교에서 욕설 줄이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욕설을 가장 많이 하지 않는 학생에게 상과 선물을 주어 청소년 욕설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설은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바르고 옳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상에서 욕하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 사이버상에서 욕을 하고 가족들에 관한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결 방향은 첫째,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불쾌감을 주는 말을 사용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리빛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이에게 바른 말, 좋은 말을 사용하면 싸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말하고 욕을 하지 말고 올바른 말, 기분 좋은 말을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물의 생일은 언제?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날이었습니다. 세계 물의날이란 개발도상국, 즉 못 사는 나라의 식수공급과 수상 보존 문제 때문인데요. 요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물을 문화코드, 패션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아프리카 쪽에서는 마실 물이 없고 안 좋은 물을 마셔서 병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을 아낍시다. 첫 번째로 양치하거나 샤워할 때 하루에 3리터 정도만 아낀다면 그 물로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변기에 물병이나 돌을 넣는다든지요. 둘째는 선진국의 양보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양보 한 번이라면 10리터, 100리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채에 관심이 모여서 1ml가 되고 1ml가 모여서 1리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못 사는 나라도 물이 풍족해지도록 우리가 양보합시다. 지구에 물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물 부족 국가를 위한 지원을 합시다. 당신은 물을 얼마나 쓰고 계시나요? 많이 쓰실 수도 있고 적게 쓰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지원과 캠페인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2011년 유니세프 프리아는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사랑의 맨발 걷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청계천에서 평일에 동전 던지기를 하여 얻은 수익을 모두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위러브유 운동회에선 물펌프를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은 지원이 모이면 더 많은 물 부족 국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제목 위험한 행동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위험한 행동, 특히 불장난, 창문에 걸려서 밖을 내다보기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똑바로 된 교육을 알려줘야 하고 사고방식이나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하지 말자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된다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 생길 것이고 이런 위험한 행동 하나하나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사고방식과 똑바로 된 행동을 알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학교 폭력 예방입니다. 학교 폭력 설문조사 62%는 보고도 원처했다고 답했습니다. 여학생 91%, 남학생 27%, 초등학교 4위 6학년 때 촉하의 경험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3.5%가 늘어나고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이거를 제시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계속 지속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가해자를 말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물을 낭비하지 말자. 요즘 물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 낭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10년 뒤에는 돈을 내고 물을 쓸 수도 있다면 물을 낭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 낭비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수도꼭지를 꽉 잠그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꽉 잠그지 않으면 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물을 낭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수도꼭지를 꽉 잠그면 물이 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치질 할 때 개인 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입을 헹구면 헹굴 때 물이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이럴 때 개인 컵을 준비한다면 낭비되는 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이 물 스트레스 국가인 이유는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에만 몰려있고 산지가 많아서 빗물이 강해서 바다로 금방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 스트레스 때문에 빗물 총량의 27%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빗물 수집 장치를 만들어 빗물을 재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식구, 세수, 영치 등 생활에서 쓰는 생활하수를 우리가 정화를 시켜 바다로 흘러내보내는데 이런 것을 정화를 시켜서 재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빗물을 재이용하면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을 아낍시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맨발 걷기 대회를 아십니까? 남산 북측 순환로를 따라 3.5km 국립극장 광장에서 문명산 방면까지 남산 북측 순환로를 따라 3.5km를 걸으며 아프리카 등지 어린이들이 물을 가지러 장거리를 맨발로 걷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캠페인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럽게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캠페인으로 모인 후원금을 아프리카 등지 어린이들이 마실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는 것과 이 캠페인을 참가함으로써 교훈을 얻어 물을 아낀 돈으로 아프리카 등지 어린이들을 후원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을 아낍시다. 물을 아끼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쓰기 쉽지만 여러분은 휴지를 통해 어떤 자연환경 파괴가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한번 알아봅시다. 자연환경 파괴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지를 막 쓰면 수기 손해됩니다. 그러므로 휴지를 쓸 때 한 장씩만 뽑아 씁시다. 왜냐하면 여러 장씩 뽑아 쓰면 휴지가 아깝고 숲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물이나 나무를 딱 한 그루씩만 심읍시다. 왜냐하면 나무를 한 그루씩만 심어도 파괴되고 있는 숲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휴지를 아껴 쓰고 쓸데없이 사용하지 맙시다. 제목 아이의 입을 막는 동안 여러분의 10대 청소년들이 요즘 엄마들의 잔소리 때문에 아이가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특히 잔소리 중에서는 공부하라, 학원 가라, 놀지 마라, 졸지 마라 등 아이들은 엄마들의 잔소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0대와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숙제가 너무 많고 학원이 많으면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를 해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말해서 상의가 돼야 합니다. 제목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의 일보다 시험 성적에 관한 얘기만 주로합니다. 또한 내 아이만을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는 부모들의 욕망으로 이어진 자녀들의 자살, 왕따, 학교폭력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적보다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동 등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성적 얘기를 할수록 아이들의 부담감이 커짐으로써 점점 의욕이 올라갑니다. 또한 과유불급이라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지나치게 공부만 몰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나이나 성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자녀들이 공부나 시험 성적에만 발목을 잡히지 않게
부모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자녀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차거부, 고용차별, 따돌림, 그들의 눈물. 요즘에도 장애인 차별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지체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던 이유로 버스를 타지 못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할 수 있는 게 적어 하고 싶은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그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따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인식으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에게 장애인 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장애인들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부디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갑시다. 제목 CD엔 저장이 되어도 자연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저장 또는 기록되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장되는 것은 CD라고 하고 저장되지 않는 것을 자연이라고 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만들 때 자연이 꼭 들어가죠. 종이는 나무로, 플라스틱은 석유로, 유리는 모래로 여러 가지 자연에게 힘을 빌려서 살죠. 하지만 저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연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이고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두 시간만 전원을 끈다. 둘째, 종이컵 대신 개인컵. 셋째, 자동차 분양 걷기 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줄이고 절약한다면 자연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 만들기. 요즘 도시에는 공장 연기, 매연가스, 전자 연기로 인해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늘도 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많은 공장들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공장에서 나는 연기가 공기를 안 좋게 만듭니다. 공장을 없애면 공기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나무는 공기를 맑아지게 합니다. 세 번째,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버스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가 공기를 맑아지는 데 피해를 줍니다. 공기가 맑아지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여러모로 우리 모두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게 이것들을 실천합시다. 제목 물 절약 하나로.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혹시 물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저는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인의 평균 하루 물 소비량은 약 350리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50리터보다 40% 많은 1인당 400리터의 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인의 물 소비량보다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50리터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돗물이 10kg만 아꼈어도 연간 3,100억 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 절약 하나로 돈도 절약하고 더 나은 미래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멸종위기인 울릉도 파트섬을 28종을 보호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데 없는 울릉도에만 있는 특성 식물이 있는 그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를 보호합시다. 예쁜말을 사용합시다. 요즘 사이버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살을 한다던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효율성은 첫 번째, 신명제를 사용합시다.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은 일반 학교 폭력보다 자신을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신명제를 사용합시다. 두 번째 해결 방안. 사이버 폭력법을 더 강화하자. 피해자가 힘들고 당한 만큼 가해자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힘들고 사이버 폭력법으로 인해 가해자도 힘들고 후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좀 만나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 남아서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모금회라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휴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나무가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여지껏 자연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무를 베서 일상 속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무를 위해서 시간을 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지를 낭비하면 그만큼의 나무가 죽어가고 환경도 많이 오염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자원도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을 위해 나무를 과소비하지 마십시오. 요즘 학교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들끼리 찍은 사진 중에 이상하게 찍은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학교폭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폭력을 막기 위해 저는 각 학교에서 만족 활동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 활동은 어떤 친구의 도움이든 행사가 되어 그 친구를 몰래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만족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또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하고 있는 아이를 피해자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서로 다시 친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학교 폭력은 없어질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급에서는 많이도 활동을 진행하면 좋겠고 많이도 활동을 진행해 모든 초등학교가 학교 폭력이 없게 만듭시다. 그리고 황사 기간에는 바깥 외출을 하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면 안개 낀 것처럼 엄청 뿌였습니다.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황사. 황사가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사는 사람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사가 있는 날에는 바깥 외출을 삼가합시다. 왜냐하면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기 기관에 먼저 반응을 하여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대치동 모 병원에서는 황사철 호흡기 기관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평소보다 21% 많고 입원한 사람들은 9% 증가, 소식 환자 입원이 13% 증가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사는 심장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사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심혈안 질 환자들이 생겨 진료와 입원이 5% 이상 증가하였고 고혈압, 혈성성형 심박수 증가 등이 일으켜 심장이 수축되거나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저하되어 산소 공급이 감소되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황사는 소름 돋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어머니가 주시는 마스크를 투정 부리지 않고 쓰는 것은 어떨까요? 황사를 이겨내는 좋은 방법은 잘 씻고, 잘 자고, 잘 먹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출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마스크 사용을 필수로 합시다.